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노후 생활자금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얼마 정도 있어야지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 비참한 노후를 맞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비참한 노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 준비하기가 좀 쉽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요. 각 조사별로 좀 다릅니다. 국민연금 구차 패널 조사에서는 부부 두 사람 기준으로 해서 277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월 324만 원, 그리고 KB 금융지주에서 골든라이프 설문조사한 경우에 따르면은 369만 원. 각 그 조사 기관마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금액에 해당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보험회사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한 230만 원으로 잡고 있고요.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비는 한 350, 그냥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한 53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약간 가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대비 적정 생활비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를 먼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확인하려면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검색어로 그 네이버나 뭐 구글 같은 데 검색어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치시면은 거기에 나의 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그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이와 금액으로 해서 구분돼서 나옵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65세 이분 같은 경우 15세부터 국민연금은 1200만 원 받고 퇴직연금 600, 개인연금 600, 그래서 연간 연금 수령이 24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내연금 조회가 됩니다. 나이대별로요. 만약에 자기의 나이가 55세라면 55세부터 90세까지 나오고요. 만약 65세라고 하면 65세부터 90세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례처럼 연간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매월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걸 12로 나누면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 내연금조를 해봤더니 만약에 연금 수령액이 2,4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준비된 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 준비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월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200만 원 준비되었는데 300만 원을 원하는 거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면 되겠죠. 55세 되는 시점에서 65세 되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을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해서 10년 후 65세 때 나의 연금 수령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내가 기대하는 연금액보다 적으면은 그 적은 금액이 부족액이 되겠죠. 만약에 월 300만 원을 내 받고 싶다고 하면 월 기준으로 보면 매월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번 조회해 보세요. 금감원에 있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가 지금부터 10년 후 또는 지금부터 15년 후에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면 얼마 받게 되는지가 이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직장인 평균이 월급 기준으로 해서 334만 원이라고 하고요.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10년 한다 했을 때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지 나의 노후 대비에 충실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딱 두 가지 상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금저축이고 두 번째가 IRP라는 개인퇴직연금 상품입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계속 적립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노후 대비 관련된 상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에 50만 원, IRP에 25만 원, 이렇게 75만 원 정도를 계속 납입하면요. 제가 K은행 연금계산기로 수익률 3%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30년 넣으면은 노후에 30년 동안 연금저축에서 120만 원, IRP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수익률이 3%보다 높으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는 그 13.2%에서 16.5%까지 세액이 공제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11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급된 금액을 매월 또 12만 원씩 쪼개서 또 추가로 납입을 하면은 이 부분에서 또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만 제대로 놓고 있어도 30년 후에 210만 원 정도의 210만 원 정도 매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노후 준비를 한다 그랬으면 반드시 연금저축과 IRP에 75만 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과 IRP를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30년 동안 한다고 하면은 평균 연봉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지금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기준으로 30년 근무하면은 국민연금은 30년 후에 매월 90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80만 원 정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퇴직연금 수령액이 적겠지만은 지금 30대 정도 되신 분들은 60대 가면은 퇴직연금에서도 한 80만 원 정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떼어나가는 국민연금 또는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 가지고도 한 170만 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RP와 연금저축에 각각 25만 원, 50만 원만 넣으면 여기서 또 한 180만 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RP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가 급여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재투자하면은 거기서도 한 30만 원 정도 매월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하면은 결과적으로 IRP하고 연금저축만 해도 기존의 회사에서 넣어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하면은 한 380만 원 정도의 월 수령액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족스러운 그 노후 생활 수준의 금액이 확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IRP하고 연금저축 꼭 75만 원씩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 두 상품만 가입해서 계속해서 적립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환급된 부분도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은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풍요로운 그 노후 생활을 위해서 500만 원 이상 연금으로 받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것을 추가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 납입할 수 있으면은 5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8억이면은 60세부터 16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500만 원 훌쩍 넘게 되죠. 이런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그 검색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내가 얼마 정도 주택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소득 활동을 하시면 되죠. 매월 한 12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면 한 500만 원 이상의 월 수령액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IRP하고 연금저축만 제대로 납입하면은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소득 활동을 하시면은 꽤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청년들이 못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점점 그 재정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시면 공감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과 다른 거라면은 그 각자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저희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죠. 1988년도에 그 대졸자의 월급이 한 30에서 33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 국민연금도 뗀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잘 살지도 못했고, 군사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 믿음도 좀
있지 않았나, 국가에 대한 불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국민연금을 시행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불신감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금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논의가 있죠. 55년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걱정하시는데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된다는 전제의 근거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3.5%, 그러니까 정기예금 수준 정도의 수익률을 냈을 때를 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에 육박했습니다. 13.8% 정도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동안 6%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익률이 높으면요. 그만큼 고갈 시기는 늦어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연금 개혁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과거 1988년도에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저는 55년 되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꼭 맞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게 내고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의무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낼 거 내고 그냥 나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연금 계좌에 돈을 적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저축에 50만 원, 뭐 IRP에 25만 원 넣으라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 또는 돈이 묶인다. 연금 계좌에 넣으면 돈이 묶인다. 이런 뜻이죠. 이미 내 나이 50살인데 연금 계좌에 돈 넣어서 뭐 하냐.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 때문에 연금 계좌에 돈 넣을 수 없다. 노령 부모 봉양하느라고 못 낸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50대 채용하는, 50대인데 채용하는 기업이 없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자영업 또한 쉽지 않다. 먹고 살기도 급급하다. 이런 이유로 연금 계좌에 돈을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9가지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연금 계좌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이런 변명을, 이런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이유들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꿋꿋하게 연금 계좌에 계속 납입을 하였더니 연금저축 하나에서만 실제 혜택도 한 2천만 원 이상 받고, 지금은 그 연금 계좌에 자산이 꽤 많아져서 점점점 연금 월 수령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되는 이유만 말하고 되는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가 부자 되는 사람들도 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꾸 안 되는 이유만 말해요.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되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장 돈이 부족하다. 그럼 되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더 벌면 되죠.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더 내서 550만 원을 벌면 되고, 그것이 안 되면 투잡을 뛰면 되고요. 돈이 묶인다. 연금 계좌에 넣어놨더니 돈이 묶인다. 돈이 묶이면은 연금에서 돈이 묶이는 건 당연해요. 나중에 연금을 타기 위한 거니까. 만약에 연금 계좌에 돈 넣다가 다시 빼면은 그거 해지가산세 물려가지고 나중에 원금 손실도 가능하거든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내 나이 이미 50살이다. 제가 50살일 때 인생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어, 50에도 충분히 새롭게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 학비 때문에 못한다?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학비가 부담스러우면 뭐 사교육비를 좀 줄이거나, 자녀가 대학생이면 알바를 뛰게 하면 되는 거죠. 되는 방법은 다 있어요. 노령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지금 기초연금이 33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결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아파트 한 채가 있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파트 한 채도 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좀 작은 아파트로 가고 남은 차액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50대 채용 기업이 없다? 그럼 자영업하면 되죠. 자영업 또한 쉽지 않다? 그럼 기업에 들어가면 되죠. 방법은 있는데 자꾸 피하기만 하면은 그럼 해결되지 않죠.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하다? 다 먹고 살기 급급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저축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얻는 방법,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생활을 계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자금만으로 생활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계속 돈이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점점 필요한 돈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소득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로서는 은퇴를 했는데 저는 제2의 또 직업, 나만의 직업을 가지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직장 경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근무했고, 보험회사도 근무했고, 증권사에서도 근무했었는데요. 그게 컨텐츠가 돼서 지금은 금융 관련된 강의, 뭐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그 직장인들, 직장 상장법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 월급 세팅이나 뭐 재테크 관련된 강좌도 하고 있고 그것을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 해서 거기서 수입이 월급처럼 들어오는 구조로 저는 만들었고요. 저는 은퇴 후에 소득을 만들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게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글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을 좀 써서 책을 출간했고요. 책을 출간하게 되면 인쇄 수입이 생기죠. 최근에는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월급 세팅법이라는 책을 써서 뭐 이제 인쇄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자격증 관련된 책에서 또 인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걸 가지고 소득을 얻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글씨 쓰는 거, 예전에 붓글씨로 지금은 이제 캘리그라피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써가지고 뭐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컵을 만들기도 해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가 하면 판매 수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또 소득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진짜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얼마 안 됐죠. 저도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서 수입원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나는 거북이라는 채널명으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 은퇴 후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회사 나오기 전에, 은퇴 전에 생각해서 회사 나오기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소득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은퇴하고 나서 연착륙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회사 다 그만두고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갑자기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 나오기 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직장 경력을 활용한 어떤 콘텐츠, 그다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도 연착륙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은퇴 후에 또는 노후에 적정한 그 노후 생활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어떻게 소득을 조금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좋은 노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